자, 7장에서 갈루아는 3차 방정식의 근의 치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칭군 S3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S3에 대한 정규 부분군과 정규 부분군에 의해서 생기는 잉여군을 연구해서 3차 방정식에서 생기는 근들의 규칙성을 알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직감적으로 4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으니까 4차 방정식에 자신의 발견한 규칙성을 적용해 봐야 되겠죠. 자, 그 과정입니다. 자, 먼저 4차 방정식을 먼저 한번 분석해 봤겠죠. 4차 방정식의 자세한 풀이 과정은 우리 그 앞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여기서는 전체적인 과정만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4차 방정식 있죠. 자, 그러면 자, 다음처럼 x의 삼성항을 제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에 대한 3차 방정식으로 변환할 수 있죠. 3개의 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죠. 자, 요걸 전개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각각의 계수들을 원래 4차 방정식 계수들로 대체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을 이제 구하는 과정이죠. 우리 앞에서 다 했죠. 자, s의 제곱은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의해서 E 더하기 F죠. t의 제곱과 u의 제곱은 오메가와 오메가 제곱을 이런 식으로 번갈아 곱해주면 되는 거죠. 4, 5, 6, 9를 이용해서 s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을 e와 f로 나타내 보는 거죠. 자, 이 과정은 우리 앞에서 라그랑주가 3개의 1차원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3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과정이죠. 똑같죠? 그러면 결국에는 t의 제곱과 u의 제곱, s의 제곱에 대한 근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STU는 마이너스 8분의 9 관계를 이용해서 좌측의 식 STU가 양이 되는 경우를 나열해 보면 4가지 경우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자, 이런 식으로 알파는 S 더하기 T 더하기 U가 되고 베타, 감마, 델타는 13, 14, 15가 되는 거죠.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구하는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죠. 자, 먼저 4차 방정식을 S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을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을 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STU는 마이너스 8분의 Q 관계를 이용해서 STU를 각각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 자, 먼저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 구할 때는 3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3차 방정식은 우리 앞에서 했죠. 3차 방정식에 사용되는 보조 방정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x의 제곱은 a와 x의 삼성은 b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을 이제 구하면 각각의 이제 제곱이니까 제곱은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x의 제곱은 a라는 보조 방정식이 쓰이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면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 3개니까 그러면 3개가 쓰이느냐? 결론은 2개만 쓰면 된다 이거죠. 이유는 자, 이유는 여기 보면 3번씩 보면 STU는 마이너스 8분의 Q죠. 그러니까 T하고 U를 구하면 S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TU를 구할 때는 X의 제곱은 A라는 보조 방정식이 2번만 쓰이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4차 방정식을 구할 때 보조 방정식의 차수는 2, 3, 2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자, 표 8-1은 S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6개의 대칭식이죠.
앞에서 우리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으로 이루어진 6개의 방정식하고 같죠? 자, 그러면 똑같이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 근의 치안도 S3과 같죠?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은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자, 그림 8-1처럼 표현될 수가 있죠? 자, S3은 3차 방정식에 적용되는 근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는 방정식은 4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치안의 최대수는 말씀드렸듯이 4팩토리얼이니까 계산하면 24죠. 24개 되죠. 근데 지금은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에 대한 치안이니까 요거는 3차 방정식의 근이죠. 그러니까 6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4차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대한 치안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얘기죠.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 치안으로 된 지금의 S3의 미수는 6개밖에 되지 않죠. 그럼 다시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에 대한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치안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자, S3이 6개이니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을 4개의 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표현했을 때 4가지의 치안이 생기면 서로 곱해서 24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만든 식 12에서 15분의 식을 이용해서 STU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과정입니다. 보면 12에서 15를 다시 16에서 17로 표시하고 있죠. 자, 그 계산 과정이죠. 보면 자, 16에서 19까지의 이제 4개의 식이죠. 자, 먼저 16에서 18식을 빼면 16에서 18식이죠. 빼면 S 더하기 T 더하기 U니까 빼면 18식이 마이너스 더하기 T 더하기 U니까 빼면 T가 날라가죠. 그러니까 2S 더하기 2U는 알파 마이너스 감마죠. 그럼 S 더하기 U는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감마가 되죠. 여기 20식이다. 이죠. 똑같이 17에서 19를 빼면 17에서 19를 빼면 똑같이 t가 날아가죠. 그러니까 2s 마이너스 2u는 베타 마이너스 델타가 되죠. s 마이너스 u는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델타다 이죠. 이걸 21이라고 한다 이죠. 자, 그러면 20과 21을 연립해서 풀면 자 u가 있으니까 더하면 u가 날아가죠. 그러면 2s는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델타죠. 그럼 s는 자 이런 식으로 4분의 1 알파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델타가 되는 거죠. 자, S를 구했으니까 식 20에 S를 대입한다 이거죠. 그럼 U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U는 정리하면 4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델타다 이거죠. 자, 그러면 S하고 U를 알았으니까 T를 알아야 되겠죠. 자, T는 여기 보면 16 마이너스 17이죠. 16 마이너스 17 하면 S가 날라가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T 더하기 2U다 이거죠. 그러면 T 더하기 U는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자, 우리가 u를 알고 있죠. 그러면 대입을 하면 t는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u가 되죠. 그러면 u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t는 4분의 1 알파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델타다 이죠. 자, 그러면 stu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stu 제곱을 하면 앞에 4분의 1 상수는 상관없으니까 생략을 하는 거죠. stu 제곱을 하면 자, 요 3개의 식이 되죠. 자, 요 3개의 식을 분석해보면 요 3개의 식은 요 3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이루어진 요 3개의 식을 분석해보면 자, 먼저 항등치한 E' S3의 E와 구별하기 위해서 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개의 근으로 이루어진 치안을 고려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S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에 대해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치환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 치안이 어떤 게 있느냐. 그걸 조사해보면 먼저 아무것도 이동하지 않는 치안, E'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요 세 개의 치안이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의 값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거죠. 보면 첫 번째는 알파를 베타로 치환하고 감마를 델타로 치환하죠. 한번 해보면, 자, s 제곱을 해보면, 먼저, 자, 알파를 베타로 치환해요. 그러면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델타가, 감마가 델타니까 델타 플러스 베타가 알파죠. 알파 마이너스 델타는 감마죠. 감마. 제곱이죠.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s제곱하고 같죠? 자, 그리고 t의 제곱은 변경해보면 알파가 베타니까 베타 더하기 감마는 델타죠. 델타 마이너스 베타가 알파죠. 알파 더하기 델타는 감마죠. 이거의 제곱이니까 보면 지금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이거는 여기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도 되죠. 그러면 원래 식하고 같아지는 거죠. u의 제곱도 보면 알파는 베타니까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델타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하고 델타는 감마죠. 제곱이니까 결국 이것도 결국 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델타의 제곱이 되는 거죠. 결국 변하지 않는다 이죠. 첫 번째 치안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변하지 않겠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S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에 대한 치안 6개, 6개에 대해서 각각의 S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을 구성하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치안 이 프라임 포함해서 4개니까 6 곱하기 4하면 24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루아는 4차 방정식에서 만들 수 있는 24개의 치안을 구했다 이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다른 갈루아 이론책을 보면 그 4차 방정식의 24개의 치안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직육명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육면체를 중앙을 관통해 가지고 이걸 뭐 각 꼭지점에 A, B, C, D 밑면도 E, F, G, H 이런 식으로 해서 90도로 회전하고 뭐 대각선으로 회전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갈로아 때는 지금 이런 이론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직육면체를 사용해서 그 4차 방정식의 24개의 치안을 이해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서 지금 요 네 가지 경우가 자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표현했는데 요 네 가지 치안이 각각의 식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왜 그래서 24개가 되느냐? 그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결국 S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은 요 식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 자체는 요 3차 방정식의 6개의 대칭식이니까 우리 앞에서 했는 것처럼 이 시그마의 제곱, 타우 델타, 타우 델타의 제곱에 대해서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은 불변이죠. 근데 이제 그건 6개밖에 안 되니까 또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을 방금 한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 식은 결국 표 8-1에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은 여기서가 요 식으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알파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델타의 제곱 그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1번식 같은 경우에는 S의 제곱 대신에 이 식이 들어가야 되죠. 오메가 T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대신에 이 식이 들어가고 U의 제곱 대신에 이 식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S의 제곱, T의 제곱, U의 제곱에 대해서 식을 불변하는 취향이 6개고,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대해서 식을 불변하는 게 이 프라임 폼에서 4개니까 곱하기 4니까 곱하기 4를 하면 24개다. 그런 의미죠.